네,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양태준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기관의 매수 전환 시기는 언제쯤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참 이거 누구나 궁금한 부분입니다. 도대체 이 기관들 어디서 도대체 이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나올 건지 이게 참 궁금한데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하루 좀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왔다가 하루 반짝 좀 그러고 나면 또 며칠씩 또 매도로 전환이 되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어떻습니까? 예, 우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제 준비해 본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 네. 그 연초부터 네. 거의 지수 상승은 지금 주황색 부분이 외국인 매수세인데 네. 거의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네. 그와 반대로 기관들은 가장 좀 다 매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 거의 뭐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쪽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네. 아무래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럼 이제 거의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 쪽에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나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덕분에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지 않나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정말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네. 이 부분을 주목했다고 하시는 건 결국 우리 지수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건 기관의 매도다라는 거잖아요. 주식 환매는 어느 정도 1분기에는 그래도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특별한 어떤 매도, 네. 예.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 중심을 좀 본다면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. 뭐 제조라든지 운수장비, 금융, 뭐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어제 같은 장에서도 거의 이 중심으로 좀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요.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런 그런 뭐 제조, 운수장비, 금융,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 쪽으로 약간 좀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었는데 네.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게 뭐 펀드 환매가 됐던 아니면 그냥 법인들 기관들 자금이 됐던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계속 이제 아무래도 고점에서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뭐 손절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연기금 쪽은 좀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? 네.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항상 성격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고요. 네.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들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좀 그런 자금 흐름이 좀 강합니다. 그리고 그 투신이라든지 다른 그 기관들과 성격은 좀 틀리게 연기금 같은 경우 약간 중장기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주가 상승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 지금 물량을 좀 받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네, 그래요. 지금 그러면은 연기금은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고 투신과 금융투자, 은행 쪽에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어떤 매도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펀드 환매 그리고 또 이 같은 그냥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다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어떤 대형주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네. 되는 건지요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언론상에서도 뭐 미국 금리 인상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일본 엔저의 효과,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위축을 좀 시키지 않나. 그래서 이런 뉴스라든지 언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한 당분간은 기관들 화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. 왜냐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다 그 심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관들도 매도세를 좀 진정을 시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그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좀 그림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. 네. 그림을 좀 보시면 과거에 기관이 매수 전환 시점이랑 그 외국인의 매도 전환 시점을 봤을 때 좀 약간 지금 이상하게 기관이 매수할 때 다시 좀 지수가 약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. 그림을 본다면은
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지금 3개를 쳐왔는데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점이거든요. 네. 이때는 좀 지수가 약간 상승하는 예. 모습이고 가운데는 이제 기관이 좀 강하게 좀 매집을 하는 네.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그런 지수를 봤을 때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올 때는 거의 2,000포인트, 2,100포인트를 갖고요. 그리고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올 때는 1,900포인트 정도.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뭐 코덱스 인버스 정도도 어느 정도 좀 그 포트에 좀 편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고 또 기관들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는 요 시점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전략이 지금 또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쭉 볼 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5월 시장도 그렇게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니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뭐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자금이 몰리는 업종들.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인 성향이 좀 많은데 네.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인 성격이 좀 많고 네. 급등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좀 매집이 꾸준하게 좀 진행되는 종목군들,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차트랑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 자금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, 네. 특히 투신권에서 좀 자금이 세게 들어온다 하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5%에서 10% 정도,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은 좀 이렇게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떤 대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호조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. 5월, 6월 계속해서 좀 심심한 장이 이어질 거다. 그러니까 맞아요. 수급적으로 좀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낙폭과대 종목 가운데서는 기관 투신이 사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 가운데서 좀 공통점을 찾아서 전략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.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제가 이제 어제 보는데 이제 기관들 매집 종목들을 몇 개 봤는데 다 올랐더라고요. 기관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도 물론 제일모직이랑 그런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투신권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 어제 몇 종목을 보니까는 거의 다 이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나왔고요. 네. 제가 오늘 가져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제 한국전력입니다. 한국전력.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근데 2014년 6월 그러니까 2013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. 기관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외국인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인데 꾸준히 지금도 외국인 수급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외국인들은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여름이 상당히 좀 뜨겁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도 그거를 노리고 좀 들어오지 않나.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요인을 보셨습니다. 일단 주가적으로도 지금 이제 좀 조금 조정 시기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름철 아무래도 뭐 전기요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철인데 여름철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출 증대의 효과도 기대가 된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전력 짚어주셨습니다. 네, 역사적인 전고점 5만 원 상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.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신다면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잘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한국전력 관심 종목까지 들었고요.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 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